안녕하세요. 종이로 된 책을 사랑하는 그레이스의 위대한 책장 자이언트 트리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일본의 최고 부자 사이토 히토리 씨가 밝히는 1% 부자의 법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즐거운 삶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죠. 가장 중요한 돈을 벌 수 있는 기본적인 인격 형성이 바로 일에 대한 즐거움과 여유로운 마음을 갖추는 데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사이토 히토리 씨의 이야기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살기, 웃으면서 나는 행복하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기, 자신의 지혜를 남에게 최대한 많이 가르쳐 주라는 이야기 등등 인생의 진실한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그만의 부자의 원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웃음은 신이 인간에게만 내린 축복이다. 웃는 사람은 실제로 웃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 과학자들은 수천 년 전부터 웃음이 왜 생기며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연구해 왔다. 그러나 웃음의 건강 효과에 대해 밝혀진 과학적 지식은 아직 미미하다. 인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감정 표현 능력이 없다면 아마도 세상은 더없이 삭막할 것이며 모두가 정신병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최근 미국에서는 많이 웃는 사람들에게서 심장병 발병이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우리 몸에는 내장을 지배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두 가지 자율신경이 있다. 놀람, 불안, 초조, 짜증 등은 교감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 심장을 상하게 한다. 반면 웃음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며 몸 상태를 편안하게 해준다. 이것이 심장병이 적게 생기는 이유이다. 웃음은 스트레스와 분노, 긴장을 완화시켜 심장마비와 같은 돌연사와 암까지도 예방해준다. 스탠퍼드 대학의 윌리엄 박사에 따르면 한 번 웃는 것은 에어로빅 운동을 5분 동안 한 것과 같고 20분 동안 웃는 것은 3분 동안 격렬하게 노를 저은 운동량과 같다고 한다. 세상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다. 저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기 위해 이 세상에서 수행이라는 것을 한다. 수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고통스러운 체험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고통스럽게 수행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바로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방식을 놀 유자를 써서 유행이라고 부른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현상은 수행이고 놀이이다. 즉, 노는 것, 유행이라는 것이다. 이 노는 것을 주체로 삼는 수행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회사나 가정에서 지나칠 정도로 진지하게 행동한다. 지나치게 진지하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에도 결국 눈꼬리를 치켜뜨며 화를 낸다. 이를 놀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화를 낼 필요가 없다. 먼저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 믿어보자. 흔히 사람들은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눈코리를 찢겨뜨고 화를 낸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면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화를 냈는데도 인상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없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의 얼굴을 살펴보면 미간에 주름이 많고 눈과 눈 사이가 좁다. 또한 입끝이 팔자로 처져 있다. 이는 인생을 최악으로 만드는 인상, 즉 불행으로 이끄는 인상이다. 눈과 눈 사이, 즉 미간 한가운데는 제3의 눈이라는 마음의 눈이 존재한다. 사물의 본질을 간파할 수 있는 이 제3의 눈은 이 세상의 중요한 존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하지만 미간을 자주 찌푸리면 얼굴 주름이 좌우에서 몰려와 제3의 눈이 닫혀버린다. 그 결과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전혀 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가 결코 샘솟을 리 없다. 나는 항상 싱글벙글 웃고 있다. 이 같은 인상을 유지하면 제3의 눈이 활짝 열린다. 따라서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제3의 눈에 더해 입술 양 끝이 약간 올라간 듯한 인상은 운세를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성공의 비결은 바로 즐거운 생활, 그리고 독서를 즐기는 습관이다. 항상 나는 행복해 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해보자.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있다. 인간만이 마음이라는 불가사의한 존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태도이다. 마음은 인간으로서의 증거라고도 말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끝없는 거대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인간의 몸 안에는 심장, 간장, 신장 등 다양한 장기가 있고 이들 장기와 마찬가지로 마음도 몸 안에 존재한다. 따라서 마음만이 거대한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는 마음의 크기는 컵 1개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 컵 안에는 물이 들어있고 이 물이 인간의 마음 그 자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성격이나 인간성은 이 물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다. 맑은 물일지 아니면 흙탕물일지. 마음의 엑기스인 물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은 혼탁하다. 부지불식간에 자신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혼탁한 물을 컵에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혼탁한 물은 지금껏 자신이 직접 한 말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한 것이나 포기, 질투 같은 말이다. 나는 정말 쓸모가 없는 인간이야. 무슨 일을 해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정말 돈을 벌고 싶어. 이처럼 아무렇지 않게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다음과 같은 핀잔을 드는 경우도 많다.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 이번에도 중간에 포기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듣거나 바보 취급을 당하면 마음의 물은 점차 흐려진다. 또한 우리 마음의 컵에는 맑은 물이 가득 들어있다. 자기 자신에게 향한 말,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바로 이 컵에 떨어지는 또 다른 분이다. 이 같은 물이 유입되면 컵 안의 물은 당연히 넘치게 된다. 이렇게 넘쳐 흐르는 물이 그 사람의 인간 자체를 표현한다. 넘쳐 흐르는 물은 바로 그 사람의 표정이나 태도 또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한편으로는 언어로도 나타난다. 더러운 물을 맑은 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그 해답은 깨끗한 물의 유입이다. 수도꼭지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맑은 물을 받아들이면 처음에는 더러운 물이 넘쳐날 것이다. 이는 컵 안에 이미 존재했던 물이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맑은 물이 계속 유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컵 안은 맑은 물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맑은 물이란 대체 어떤 물을 가리키는 것일까? 알기 쉽게 설명하면 물은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맑은 말을 한 방울씩 참을성 있게 유입하는 것, 즉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야 한다. 말은 매우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다. 흔히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삶을 결정지을 정도이다. 지구상에서 말을 사용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한대의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말의 힘과 그 말을 사용하는 인간의 위대한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그리스도와 석가이다.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은 뜻깊은 가르침을 남겼다. 말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다. 말은 신이 사람에게만 부여한 위대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낳은 최대의 걸작이야말로 웃음이다. 지구상에서 웃을 수 있는 생명체는 오직 사람뿐이다. 웃음은 말을 부여받은 사람만의 특권이다.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또 기쁘게 만들어주고, 어떻게 생각하면 유머는 신이 창출한 최고의 능력일지도 모른다.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면 행복해지고, 거친 말을 사용하면 불행해진다. 이처럼 세상은 매우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가난에 시달려온 사람은 늘 가난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말을 자주 한다. 에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 돈이 없어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나는 못 견디겠어.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돈이 들어오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말을 해서 더러운 물을 유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시간이 흘러도 컵 안의 물은 점점 더러워지기만 할 뿐이다. 이 같은 사람은 가난한 삶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말은 사람의 뇌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뇌는 본능적으로는 자신의 육체를 지키려고 한다. 따라서 나쁜 일이 발생할 전제 조건으로 늘 사물을 생각할 것이다. 요컨대 미리 나서서 걱정을 하는 것이다. 미리 걱정을 해버리면 정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도
그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뇌는 잘 알고 있다. 구조조정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는 머리가 나빠서 걱정이야. 사람은 여러 종류의 불안감을 남이 얘기해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찾아내어 쓸데없이 고민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런 고민과 걱정은 다시 말로 표현을 한다. 말은 에너지이다. 입에서 나온 말은 에너지가 되어 우주로 날아갔다가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나는 행복해 라는 말을 사용해보자. 이 말이 컵 안에 유입되는 맑은 물에 해당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나는 행복해라고 말하면 행복이 정말 고마운 세상이야 라고 말하면 고마운 일이 찾아온다. 언제라도 상관없다. 말을 하는 타이밍은 언제여도 괜찮다. 전혀 쑥스러울 일도 아니다. 그래,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나는 행복해.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은 날씨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런 소리를 하는 당신에게 무슨 헛소리를 하냐고 힐난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비난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저 행복과 관련된 내용을 말로 표현만 하면 된다. 대체로 인생이란 평범하고 단순한 날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평범하고 단순한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집 근처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실감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사이토 히토리 씨가 이야기하는 자연의 법칙, 웃음의 법칙, 행복의 법칙, 말의 원리 어떤 건지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인간이란 항상 위험에 경계를 해야 하는 태세를 몸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고 불안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미리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행복한 일, 좋은 일, 아주 고마운 일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바로 웃음과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